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14년 전통의 특례 입시 연구소에서 수석 컨설턴트이자 매년 스카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베테랑스 에듀 부원장 문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입시 설명회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원래 실력에서 조금 더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죠. 근데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이 쉽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거를 건드려서 이겨야 될지가 굉장히 무리수이고 물음표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많은 학습 코칭이나 어떤 관계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받아보시고 자녀분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설의 그 승전보를 얼마 전에 좀 받았어요. 9월 최초 합격이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고려대학교 3년 특례로 경영학과를 합격한 이 학생이 어,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 저한테 와서 이제 선생님 저 배치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시간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학생이 부탁을 하니까 진행을 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학생의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시대는 더 이상 학생의 실력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랑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배치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쓰지 않았다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일 거라는 게 어머님들께서도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변수가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제가 최근 여름방학 때 약 130명이 좀 안 되는 학생들을 상담을 했어요. 그냥 130명이라고 할게요. 그 학생들을 1대1로 다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앞에 있던 고대 학생이랑 또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 시대에서 부족한 거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더 이상은 개인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만으로는 접근을 해서 성공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수한 변수들과 너무나도 다양해진 어떤 매체들과 너무나도 다양해졌던 프로그램들과 등등등등이 우리한테 더 이상은 개인의 실력이 아닌 방법과 시스템, 체계를 통해서 성공을 이뤄낼 가능성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130명 정도의 학생들이랑 이번 여름방학에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바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학생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어떤 힘들다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리포트를 만들고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걸 다 하고 났더니 또 어떻게 돼요? 내년 여름 이후에 오게 됐을 때 이게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다시 내년 여름 이후에는 저랑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지난 14년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을 했던 학생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친했던 학생들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더 이상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꾸준하게 학기 중에도 관리를 해줘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 취지에서 스카이브리지라고 하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요, 어머님들 생각보다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보시면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뒤쪽에 나오는 솔루션들을 겪기에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좀 상기시켜 주시거나 그 다음에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뭐 자체적으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130명 상담하면서 공통부분만 적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학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습 역량에 대한 부재.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는데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도 체계적인 노트 필기법에 대한 부재할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필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습을 하기 위해서. 왜 그 갑자기 생뚱맞게 노트 필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학습에는요, 복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저희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게 필기를 했는데 어디다 필기를 해놨는지 기억을 못하는 아이. 필기는 했는데 그 내용 이제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그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해서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하는 아이. 정말 난리가 납니다. 효율 비효율을 떠나서 그냥 이거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감흥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할 게 많죠. SAT, AP, IB, 뭐 교내 활동, 교외 활동에 시험 직전에 할 것들에 밀려서 벼락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확한 학습 플랜이라는 거를 달별로 짜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되지만 깊이가 부족. 이걸 학술적으로도 문제야.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익혀질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인 건데, 우리 쪽에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영어가 훨씬 더 편하거나 영어밖에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죠. 근데 그 친구들이 아카데믹하게 독해를 해보면 전혀 좀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 요소요소에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뜻이 이상하게 가버리니까, 그럼 그 문장의 주성분을 따지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모아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 여름방학 때 저한테 솔루션 상담을 받고 뭔가 솔루션을 제공받고 이런 학생들 중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날짜 보시면 여름방학 이후죠. 끝나고 난 다음에 도와주세요라고 나왔어요. 이 친구도 의대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친구는 뭐냐면 한 30개 정도를 저한테 던져준 다음에, 선생님 이거 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 친구는 뭐냐면 의대를 가고 싶어. 근데 내 점수는 아직 낮아. 그러니까 이 학습적인 부분과 입시의 플랜적인 부분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리포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학습 계획서를 만들어줬어요. 일자별로가 아니라 하루에 있는 시간별로 해서 약간 좀 소극적인 좀 적은 단위인 거죠. 근데 하루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월별로 순위를 매겨서 학년별로 좀 큰 덩어리의 플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월, 연, 이게 세 가지가 모두 다 한눈에 보일 수 있는 플랜이 있을 때,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가장 잘 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봐도 어색한 얘기들을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게 거기서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계획서는 사실상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분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다 할 수가 있을 건데, 전혀 이런 것들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계속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학습 계획서는 아주 극한 일부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 학습 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우면서 해왔던 이번 여름이었고, 14년 동안의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빠듯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학습 계획서만 짜줘도, 그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수업에 대한 솔루션 자료만 줘도요,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대학 가서 갚겠대요. 이렇습니다. 60점이 올랐대요. 이렇습니다. 시간 내줘서 감사하답니다, 어머님들. 이렇습니다. 이거 하면 이게 계속 다 퍼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 나 되게 좋아했다, 이런 것들 지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이렇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요. 별거 아닌 학습 계획서, 일, 월, 달, 그리고 수업적으로 부족한 약간의 그 중간중간에 연결고리. 자, 이게 다 뭐냐면 필요한 타이밍일 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필요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타이밍을 넘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쳐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를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베테랑스 에듀에 대한 VIP 스카이브리지 프로그램은 이렇게 한 내용들을 답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영원히 할 수 없으니까 딱 1년만 하자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1년만 제가 관리하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냐면 자기 주도화된 인물이에요. 의존이 아니라 독립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혼자 할 수 있게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베테랑스 VIP 스카이브리지는 5가지의 핵심을 주창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 기반의 맞춤 전략. 그냥 추상적으로 감으로 때려잡아서 애한테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맥락이 아닌 거랍니다. 두 번째, 검증된 학습법 제공. 코넬 노트 기법, 형태소 어휘학습, 구조 독해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제일 목말라 했던 부분들만 요소에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넣겠다. 학습 입시에 대한 균형 관리. 매달마다 학습 코칭이 있지만 입시 코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설계를 해주겠다. 전문 멘토링. 어머님들께서 얘기하시면 문 닫고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단계적 심화 과정. 정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4개월, 2분기 4개월. 1분기 때 했던 내용보다 2분기 때 했던 내용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더 어렵게 심화돼서 진행을 함으로써 스파이럴 효과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베테랑스 VIP는 사실상 두 개의 프로그램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전용인 VIP 인사이트,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단톡방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컬럼을 써서 이제 기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개설된 학생 전용의 스카이브리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제가 학생을 매달 관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한 달, 월에 있는 사이클을 좀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1주차였을 때, 한 달 다 들어보면 1주차였을 때 학습과 입시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1대1로 학생과 상담을 하고 3, 4주차에는 그 이행도를 체크를 하는 거. 여기까지가 한 달의 커리큘럼입니다. 그 다음 달에는요, 또 다른 소재, 제일 중요한 소재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학습과 입시 코칭을 동시에 진행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매달마다 무슨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1분기인 11월, 12월, 1월, 2월, 2분기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했을 때 이쪽이 학습적인 토픽, 이쪽이 입시적인 토픽입니다. 학습적인 토픽과 입시적인 토픽을 간략하게 오늘 오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가 이거 왜 하는지, 뭘 의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 먼저 코넬노트 시스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필기 방법 가지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하는데, 학습이 양이 많아지다 보면 굉장히 요약을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노트를 필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인데, 복습이 없으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형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필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코넬 노트 기법은 실제로 코넬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방식인데, 무려 기억력이 40%, 이해도가 85%나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5가지의 원칙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원리대로 아이들이 적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유도를 할 건데, record, reduce, recite, reflect, review, 이 5가지의 이 원칙, 이걸 어떤 식으로 적느냐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A4 용지가 있어요. 이렇게 선 그어요. 필기를 수업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했을 때 요약해서 일단 적어야 돼요. 얘를 덮고 여기를 봤을 때 이 내용의 내용은 물음표 정식의 키워드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를 가리고 얘를 봤을 때는 얘를 자기가 암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냐? 얘네들의 더 다른 요약. 적을 때도 요약해서 적어요. 근데 한 번 또 요약해요. 전체적으로 또 요약해요. 적을 때는 방식은 이 순서로 가고요. 복습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여기 가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여기 가리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병대. 그 전이 좀 방향이 다르죠. 이 방식이 내신뿐만 아니라 SAT, AP, IB 모든 학술적인 영역에서 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동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학습 스케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하루 스케줄이죠. 근데 여기 아까 뭐가 접목돼야 된다고요? 월별로. 네, 1년 단위 커진 것. 이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요. 이 학습 플랜과 그다음에 코넬 노트 방법을 학술적인 코칭으로 첫 번째 달. 입시는 진로에 대해서 정해야 돼요. 전공이 너무 안 정해져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걸 직업 심리 검사 흥미검사 K를 통해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 하고 리포트를 받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후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지만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로를 설정을 한다. 자, 두 번째 달이었을 때는 형태도 기반의 어휘학습과 활동 포트폴리오 구상, 이런 건데, 뭐 이제 정했으니까 구체적으로 활동 뭐 해야 되는지 설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필기법이나 월간 작성법, 이때로 월급 작성법을 할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휘에 대해서 이제 항상 문제잖아요. 제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만 우선순위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휘가 이제 우리가 말이 많잖아요. 라틴어 접두사 접미사 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형태의 추론의 구조를 하는 게, 단어를 외우는 게 제일 빠르다부터 시작해서 감각의 3단계 암기법인데, 시각, 청각, 운동, 감각. 그러니까 이건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SAT 리딩 보캐블러리 문제 타입에서 단어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어근만, 접두어만 알고 있었다면 뉘앙스 추론할 수 있으니까 정답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단어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휘력의 향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 있고, 심지어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3,000명의 교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표현이나 예문을 한 방에 덩어리로 외워라.
보고 듣고 말하고 3개의 감각을 동시에 써라. 오답을 모아서 1일 3일 4일 그러니까 다시 반영을 제시형을 보면서 반영을 하라는 건데 이 앞에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인 거죠. 다들 들어봤어요. 실행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우는 걸 당연히 안 좋아해요.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것들 한 번에 체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 툴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그냥 한 번씩 뭐 단어장 준 다음에 청각으로 그 다음에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애들이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 툴이 없기 때문에 생각에서 항상 끝나는 이론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고안을 했습니다. 네. 저희 베테랑스 과거의 재원생들은 겪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누르면 단어를 누르면 발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암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암기는 표제어가 나오고 밑에 ABC가 뜻이 납니다. 2초 만에 슬레이스 바가 지나가요. 그때 빨리 뜻을 써야 돼요. 직관적인 암기만이 본인의 진짜 단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의미가 쓰여져 있고 표제어들이 A, B, C, D가 써져 있어요. 2초 만에 지나가요. 역시나 그 뭔지를 써야 돼요. 같은 단어를 지금 다른 방식으로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엔 스펠링, 다음엔 스피킹 이런 식으로 해서 감각의 3개 이상 그리고 반복의 여기 뒤에 보면 또 게임까지 있어가지고 3주차, 3주차, 3주차 거를 앞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전에 봤던 거를. 역시나 그런 프로세스, 모든 것들이 접목되어 있는 시스템. 애들이 이걸 컴퓨터를 열고서만 해야 되면 또 할까요? 아니에요. 핸드폰에 누워서 핸드폰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접근은 굉장히 편한데 과학적인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수용 시스템. 네, 뭐 유료입니다. 네, 유료인데 그래서 단어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여기 내부에 있는 단어는 제가 직접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제작한 그 단어들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활동 내역의 부분에서는 영역별 추천인 겁니다. 공대, 그 다음에 AI 할 사람, 수학 할 사람, 그 다음에 인문사회학과 갈 사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들을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런 식의 방법,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비율이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 기준인데 두 개, 1년이에요. 두 개의 장기 프로젝트, 두 개의 중기 프로젝트, 두 개의 단기 프로젝트. 그러면 6개의 활동인데 중기, 단기, 장기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내용은 전공과 일관성 있는 거 70, 리더십이나 봉사 이런 것들 30. 이 비율이 국룰입니다. 네. 상위권이면 최상위권을 갈수록 이 개수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저의 단연간의 경험으로 이 정도의 규칙은 가지고 있고 그걸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그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달이에요. SAT 토플 AP에 대해서 집중할 시기죠. 12월 달에 방학인 거 알아요. 근데 12월 달에 월초에 SAT 토플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없죠. 그때는 아직 학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1월 달에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자료는 그 앞에 12월 달에 줄 겁니다. 네. 솔루션 자료 미리 줄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답 노트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목표 대학에 대해서 이제 활동까지 했으니까 이번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GPA와 GPA 너의 GPA에 대비해서 네가 설정한 대학이 지금 적합하냐라고 하는 그런 맥락들 체크를 해보면 오답 노트는 있잖아요. 딱 정말 두 줄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공식, 정답 공식, 그 다음에 그 차이점 기호와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SAT 토플에 대한 간략한 가이드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대요. 근데 이 시간이 한 문제랑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몇 문제랑 몇 분을 흘러가야 되는지 적어놓고서, 외워놓고서 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좀 수업 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딱 지각적으로 찝어주기도 애매하고, 이걸 정리해서 줬거든요, 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코칭을 SAT 겨울방학에 수업 듣는 것들 중심으로 지각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시에서는 역산의 로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이 지금까지 내신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 다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목표하는 대학과 지금 매칭이 되는가, 그리고 과목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할 건데 많이 흔히들 5학년이 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AP의 코어 과목들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내신 과목을 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내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때 이 가성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차라리 독학을 몇 개를 빼시죠. 이러한 여부들. IB를 해서 HL이 6점이기는 한데, 선생님 이거 수학 뭐 칼큘러스 BC를 또 해야 될까요? 이런 여부들. 이런 것들을 제가 조정을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분기의 마지막 달이 됐어요. 이때는 구조 독해. 무슨 독해를 해? 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자, 보세요.
SVO,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조 독해 방법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만 구분해서 독해를 해야 된다. 모르는 단어가 40% 평균을 알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렉사이 지수도도 아예 또 문학책 읽으라는 거야? 이거 맨날 이거하고는 책만 읽으라 그러나?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도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30%의 단어를 몰랐을 때 애들이 해석이 완전 산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녀의 할머니가 만들어준 이 고구마는 과거에 그녀의 삼촌이 만들었던 그때의 그 고구마와 맛이 유사했다.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죠. SAT 리딩 지문이 이래요. 네. SAT 리딩 문제가 이러는데 이게 주성분만 빼놓으면요. 그러니까 이 고구마 그 고구마 맛이 비슷하다요. 근데 부가 성분은 그러니까 수식하는 구조가 그녀의 할머니가 만들어준 고구마, 그녀의 과거에 삼촌이 만들어줬던 고구마,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애들이 아는 단어가 주성분이 아니라 메인 성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브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모르는 단어예요, 자기가. 얘만 아는 단어. 그럼 당연히 아이들이 아는 단어의 조합으로 독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원래 이 얘기는 뭐예요? 고구마 스토리여야 되는데 얘 독해가 아는 단어를 조합으로 할머니와 삼촌의 관계 스토리로 왜곡되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문장, 왜곡된 문장, 제대로 된 문장, 왜곡된 문장 섞여 있잖아요. 여섯 번째 문장 가는 순간 첫 번째 문장 100% 잊어버립니다.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내려왔는데 또 몰라. 그러니까 또 영원히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그 시간 딜레이를 거기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얘들아, 모르는 단어가 한 문장에 2개 이상 있잖아. 그러면 문장의 주성분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내려가. 그래도 네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죠. 수업을 듣기도 애매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만의 매터리얼을 좀 제가 훈련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뭐 한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끝나는 문제라서 잠깐 간단하게 하고 하는데 이거 왜 해요? 갑자기 이거를 왜 하라고? 왜 해야 돼? 의미가 있어요. 책 읽히려고요, 어머님들. 네. 문학책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객관적인 지수에 맞게끔 렉사의 지수에 따른 전공서적을 익히려고 합니다. 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누구든 다 읽고 싶죠. 바이오와 관련돼 있다. 뭐 그렇게 나 그쪽으로 가겠다. 다 읽고 싶죠. 근데 10학년인데 약간 영어 문해력이 좀 떨어지고 해외에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그걸 읽었어요. 이해가 될까요? 바이오를 접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렉사의 지수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어요. 이코노미 찍고 그다음에 렉사의 지수 보통 1200 정도가 12학년이라고 치면 되는데 1200 정도 찍고 하면 이렇게 1230 뭐 1900, 1660 이렇게 범주에 맞게끔 나와요. 이 과정을 반드시 아이들한테 진행을 해서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활동 내역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권장도서나 이런 거 독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의 렉사이 지수에 맞는 그 독서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놔야 된다고요.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공 이번에는 이제 학습 끝났으니까 전공 이번 달에 뭘 하냐면 근데 아이들이 자꾸 바뀌어요. 네. 그 점수 때문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죠. 에피 칼큘러스 BC나 다른 거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바꾼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심적으로 바뀐 그 내용들을 전공을 재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안 바뀌었으면 더 심화되게 외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맥락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분기가 됐을 때에는 비슷한 소재지만 벌써 제목이 달라요. 코넬 노트 고도화 메타인지 전략 통합. 조금 더 심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코넬 노트의 그 활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훈련 여기까지였는데 좀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분기 때 기본기를 겪었던 같은 소재로 더 심화된 내용을 함으로써 반복이 아닌 진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없으면 사실상 아이들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적용 범위 자기주도의 수준에서 고도화하여 지속적 성장을 도모를 하겠다. 이게 저희 스파이럴 프로그램 커리큘럼의 목표인 겁니다. 자, 실제로 아이들의 만족도를 봤는데요. 학습 역량의 향상, 뭐, 대충 한 10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이 숫자보다는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확도를 높이고, 속도를 높이고, 장기 기억을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만족도는 아까 그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고요. 제가 다만 이제 1 년의 약속을 좀 어머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도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반드시 성장을 시키겠지만 어머님들께서도 이 학습과 프로그램의 제 그 어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끊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점점 되니까 다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스카이 브릿지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은 꾸준하게 맡겨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의 저희 쪽의 계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방학 특강, 여름, 겨울, 여름 3 번인데 좀 오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규 수업 그 중간에 있는 정규 2번 이렇게 해서 1 년을 맡겨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은 요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니까, 네, 사실상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안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수업료로서 예치금을 내시는 거죠. 뭐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그 예치금을 내시는 거지, 컨설팅 비용을 따로 이렇게 내시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적은 금액에서 하지만 확실히 아이를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2 년, 3년 영원히 하자라는 게 아니라 딱 1 년만 믿고 맡겨 주시면 제가 반드시 성장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1 년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1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머님들. 단순히 SAT 점수, AP 점수, 활동력의 온리 컨설팅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의 요약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아쉽게도 처음엔 20명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인원수를 너무 많이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20명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1년 과정이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다라는 게 좀 힘듭니다. 시작할 때만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뒤에, 이번에 못하면 20명 안에 못 들어가면 1년 뒤에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20명 선착순 마감 스카이 브릿지는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해왔던 저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한테 자랑스럽게 합격 사례를, 아까 그 친구처럼 "선생님 감사해요. 합격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